42항 현역하고 43항 물어보겠습니다. 자, 증거선번 1590번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응 제시하겠습니다. 계엄사령관 박한수는 2024년 12월 3일 23시 23분경 언론을 통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고, 박수영 의원은 12월 3일 23시 30분경 포고령 1호 제1호 전문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게시했는데, 증인은 이 포고령 공고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 포고령을 본 기억은 있거든요. 아,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눈으로 빨리 스킵하면서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을 보고 확인하신 건가요?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신 건가요? 텔레그램도 봤을 것 같고, 언론은 그 뒤에 언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굉장히 긴박하고 막 그죠? 당사에 나와서 국회로 다시 재진입했던 거에 있기 때문에 언론을 일일이 챙겨볼 시간은 없었고, 그 뒤에 봤는지 하여튼 텔레방에 올라왔을 때는 제가 이렇게 짧게 본 기억은 납니다. 44항입니다. 포고령 발령 당시에 당사에 있었던 한동훈 당대표는 자신의 저서에서 나는 계엄사령부가 낸 포고령 제1호를 꼼꼼하게 읽었다. 나는 이 포고령을 보면서 더욱더 이 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확신을 굳혔다라고 기재한 바 있는데, 당시 증인도 이제 보셨으니까요. 포고령 보고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저는 아까 이제 빨리 읽었다 말씀드렸고, 첫 느낌이 조금 이상하다, 내지는 이게 옛날 포고령을 그냥 지금 붙여놓은 듯한, 제대로 비상계엄 한다 그러면 제대로 포고령을 현실에 맞게 한 게 아니고 옛날 버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그냥 대충 만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그 당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안 봤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 거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1980년도에 5.17 전국 조치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발표했던 포고령 말씀하신 건가요? 첫 번째가 뭐 정치활동 그만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것부터가 지금 상황에는 안 맞는 말인데, 저런 게 들어있는 게 이게 옛날 거를 그냥 갖다 붙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 거라고 하시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은 대부분 다 매우 지금 그 자기의 뭐 권력 침탈이라든지 이런 그 권력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 거를 그대로 포고령을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히나 1980년도에 그 군부 시절에 했던 포고령을 그대로 썼다고 하면 그 자체로 이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 꼼꼼하게 보지 않으셨나요? 내용들을? 저는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왜 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상태고, 비상계엄이 조금 현 상황에서는 안 맞는 조치인데 이걸 대통령이 했을 때는 뭐 이유가 있겠지, 뭐 조금 있으면 알게 되겠지,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현실에 안 맞는 이런 수단을 쓸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 비상계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포고령인 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야 되는데 저걸 보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게 아닌 것 같아, 제 느낌만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비상계엄 아니 포고령 제1호의 1항을 보시면 국회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9항에는 이 포고령을 위반할 경우에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고서도 이게 지금 위헌 위법한 계엄이다라는 판단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를 진짜 이대로 하겠다는 건지 저는 심각하게는 안 봤습니다. 아, 진짜로 이렇게 안 할 것이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급히 포고령의 걸 만들긴 만들었는데, 옛날 거를 많이 카피해가지고 그냥
요식 행위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게 왜 이렇게 포고령이 이렇게 나왔는지,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그런 걸 알아봐야 되겠다는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45항입니다. 그 포고령을 발령했을 시간대가 증인도 그렇고 피고인도 그렇고 다 당사에 있을 때인데요. 당사에. 당사에 있을 때입니다. 예. 네. 당사에 있을 때 그 포고령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런 뭐 반응을 논의하거나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몇 분 사이에 바로 나와서 바로 국회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찬찬히 앉아서 뭐 보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난 기일에 증인으로 나왔던 그 김용태 의원도 당시 당사에 있었는데 예.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당사에 여러 의원들이 모여 있을 때 포고령을 인지하였고 몇몇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격분 또는 흥분하거나 욕설을 냈고 정치활동 금지에 관해 비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포고령을 보고 다른 의원들이 직관적으로 욕설하거나 평가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신 바 있거든요. 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증인은 모르시는 말씀인 건가요? 예, 그런 상황 그 자리에 제가 없었고, 예. 그 생각이 다른 거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는 제 생각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46항입니다. 한동훈 당대표와 피고인 증인을 비롯해서 당시 당사에 있던 의원들은 2024년 12월 3일 23시 35분경부터 36분경 사이에 당사에서 나와서 국회로 출발한 걸로 확인됐는데 맞지요? 예, 예, 맞습니다. 자, 당시에 한동훈 당대표는 이미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통해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표한 상황이었습니다. 증인과 피고인 등이 국회로 이동한 것은 한동훈 당대표의 입장과 같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통해 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장소만 국회로 변경한 것인가요? 총 장소로 간 거죠. 의총 장소로 간 거다. 해제 참여할지 당론을 어떻게 할지는 모이고 나서 토론하고 난 다음에 정해지는 거고, 일단은 저는 총 장소로 간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걸로 압니다. 네. 48항입니다. 증거승관 1585번 국민의힘 원내행정국 문자메시지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서는 2024년 12월 3일 23시 33분경 원내대표 추경호 명의로 비상의원총회 장소 변경 알림, 잠시 후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내대표 추경호 드림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작성했는데 증인님 메시지 확인하셨죠? 예, 확인했을 겁니다. 이 비상의원총회 소집 아니어가지고, 예. 장소가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장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때 변경 어떻게 됐는지 경위 알고 계세요? 이것도 변경될 때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우리 대화방에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른 의원들도 국회로 간다 그랬기 때문에 같은 연장선상에서 문자가 온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 무슨 무리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럼 이거는 결정은 다 그럼 피고인 원내대표였던 피고인이 다 결정하는 거죠? 장소 변경하고 회장 변경은 원내대표가 네. 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50항입니다. 국회 CCTV 영상에 의하면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40분경 국회 도서관 쪽 출입문인 도정문을 통과해서 국회 경내에 진입한 후에 23시 46분경 국회 본관 2층 정영관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네. 처음에 이제 정문으로 갔는데 그 막혔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예. 또 국회 CCTV 영상에 의하면 증인이 국회 본관으로 진입할 무렵에 국회 상공에는 군 헬기가 국회 쪽으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증인도 헬기 보셨습니까 당시에? 저는 본 기억은 없거든요. 소리도 못 들으셨어요? 헬기 소리? 글쎄요. 소리나 이런 거 현재는 기억은 제가 잘 안 납니다.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증인과 함께 국회에 진입한 의원 중에 그 신동욱 의원과 김용태 의원은 국회 본관에 들어갈 때 국회 상공에서 진입하고 있는 군 헬기를 목격했고 신동욱 의원은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하였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고 김용태 의원은 군 헬기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증인은 당시에 그 시간대가 비슷하거든요. 1, 2분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하니까 헬기를 증인은 본 기억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본 사람이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저는 하여튼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의원 체포조가 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국회의원 체포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가 된 바 있는데 당시 증인도 이런 내용 알고 있었죠? 글쎄요. 그때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 제 기억은 그때는 그런 이야기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당일날이나 뭐 받글 형태로 이렇게 정보가 돌아서 김용태 의원도 받아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못 모릅니까? 받았습니다. 예. 자, 국회 CCTV 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증인이 국회 본관에 들어간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3시 51분경에 아까 말씀드린 국회로 진입한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들이 국회 본관 1층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에 국회 관계자 및 당직자, 보좌진 등이 국회 본관 정영관 입구에 모여서 방어진을 구축을 했는데 증인은 또 알고 계시죠? 이런 내용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은 당시에 그 체포조가 돈다는 말이 그 당시 국회로 들어오는 군헬기를 보고 이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러 들어오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계엄을 빨리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거든요. 증인은 그럼 이 계엄군들이 들어왔을 때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당시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럼 국회에 이 계엄군들이 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국회 군인이 들어오는 거는 이상하긴 한데요. 다른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체포 이런 생각은 그 당시에 하나 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 계엄 군인들이 국회 안에 들어올 어떤 다른 이유나 상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군인들이 지금 상황에서 국회 이렇게 그렇잖아요. 일상 시간에 아직 뭐 밤 10시면 일상 시간인데 일상 시간에 군인이 들어와서 국회에 들어온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른 이유가 정치인 체포 가능성보다는 그거는 전혀 머릿속에 없을 거예요. 그런 걸 시도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했고 다른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의 다른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뭐 개인적으로 무슨 대규모 간첩단이라도 잡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워낙 민주당한테 많이 당했으니까 뭐라도 하나 그런 게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군인들이 국회 뭐 다른 뭐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왔나 하는 생각도 했고 한쪽에서는 질서 유지를 할 때 군인까지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군인들이 정치인 체포하기 위해서 온 군인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